잠깐. 내 휴대폰에 왜 자고 있는 내 얼굴이. 새벽 3시 42분. 갑자기 눈이 떠졌습니다. 목이 말라 침대 옆 탁자에 놓인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이 켜지는 순간 알림창이 하나 떠 있었습니다. 사진 1장이 갤러리에 저장되었습니다. 무심코 갤러리를 열었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멈추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화면에는 제가 자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희미한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보이는 제 얼굴. 눈을 감고 평화롭게 잠들어 있는 모습.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사진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촬영 시간 오늘 새벽 3시 41분. 불과 1분 전입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을 꽉 쥔 손에서 식은땀이 배어나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 저는 지금까지 자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제 방에서 혼자. 저는 서울 마포구의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회사 업무로 지친 몸을 이끌고 매일 밤 이 좁은 공간으로 돌아옵니다. 가족도 룸메이트도 없습니다. 현관문은 디지털 도어락으로 잠겨 있고 창문은 3층이라 외부에서 침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사진을 찍은 걸까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어두운 방 안 익숙한 가구들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옷장, 책상, 의자.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오히려 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혹시 제가 잠결에 찍은 걸까요? 급하게 사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각도를 살펴봤습니다. 사진은 침대 발치 쪽에서 약간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각도로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자면서 셀카를 찍었다면 절대 나올 수 없는 구도였습니다. 등줄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야기가 흥미로우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이제부터 정말 소름 돋는 진실이 펼쳐집니다. 손가락이 떨려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갤러리 앱의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진 개수가 평소보다 많았습니다.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어제도 있었습니다. 자고 있는 제 모습. 그저께도 있었습니다. 똑같은 각도, 똑같은 어둠 속에서 잠든 제 얼굴. 손가락이 미친 듯이 화면을 넘겼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지난주 수요일, 2주 전 금요일. 셀 수 없이 많은 사진들이 스크롤되어 갔습니다. 모두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 제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시간. 누군가 매일 밤 저를 찍고 있었습니다. 제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숨이 막혔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진 것 같았습니다. 귀가 먹먹해지고 시야가 좁아졌습니다. 공황이 밀려왔습니다. 심호흡을 하려 했지만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 저를 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휴대폰 손전등을 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방 안 구석구석을 비췄습니다. 먼저 옷장을 열었습니다. 걸려있는 옷들 사이를 살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책상 밑을 확인했습니다. 먼지만 쌓여 있었습니다. 침대 밑도 살펴봤습니다. 오래된 박스와 신발만 보였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샤워 커튼을 확 젖혔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창백하게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현관으로 갔습니다. 도어락을 확인했습니다. 잘 잠겨 있었습니다. 침입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창문도 확인했습니다. 모두 안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누가? 다시 침대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다시 들었습니다. 갤러리를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사진들을 하나하나 확대해서 봤습니다. 배경에 뭔가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사진이 똑같은 각도였습니다. 침대 발치에서 약 1.5m 높이, 정면에서 살짝 오른쪽으로 치우친 위치.
마치 누군가 정확히 같은 자리에서 같은 자세로 매일 사진을 찍는 것 같았습니다. 카메라나 촬영 장비를 떠올렸습니다. 혹시 누군가 숨겨둔 카메라가 있는 건 아닐까요? 다시 일어나 침대 발치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벽면을 손으로 더듬었습니다. 콘센트를 확인했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선반 위의 물건들을 하나씩 치웠습니다. 액자 뒤를 확인했습니다. 스탠드를 분해했습니다. 옷장 위도 살펴봤습니다. 2시간 동안 방 안의 모든 것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카메라는 없었습니다. 새벽 6시가 되었습니다. 창밖이 서서히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쳐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등을 벽에 기댔습니다. 휴대폰을 다시 꺼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제 휴대폰에 제가 자는 사진이 있다고. 침입 흔적도 없고 카메라도 없는데 믿어줄까요? 친구에게 전화해 볼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새벽 6시에 전화해서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게다가 요즘 친구들과도 자주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일에 치여 사는 게 전부였으니까요. 혼자라는 사실이 이렇게 무섭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사진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날짜별로 정리해봤습니다. 가장 오래된 사진은 3개월 전이었습니다. 정확히 84일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84일 동안 누군가 매일 밤 저를 촬영했습니다. 84일 동안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손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회사에 갈 수 있을까요? 이 상태로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집에 혼자 있는 것도 무서웠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평소라면 출근 준비를 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알림이었습니다. 회사 메신저였습니다. 팀장님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 있으니까 늦지 마세요.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준비한 프로젝트 발표. 빠질 수 없었습니다.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안색이 창백했습니다. 화장으로 어떻게든 가렸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에 나서니 평범한 아침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출근하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분은 언제나처럼 웃으며 답했습니다. 모든 게 평범했습니다. 어젯밤 일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지하철을 탔습니다. 출근 시간대라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계속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사진들이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평소처럼 자리에 앉았습니다. 동료가 말을 걸었습니다.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그저 잠을 못 잤을 뿐이라고 둘러댔습니다. 그 동료는 곧 자기 일에 집중했습니다. 컴퓨터를 켰습니다. 발표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그 사진들 뿐이었습니다. 누가 찍었을까? 어떻게 찍었을까? 왜 찍었을까? 회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연습한 대로 설명했습니다. 자료를 넘겼습니다. 질문에 답했습니다. 그런데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을 하면서도 머릿속은 다른 생각뿐이었습니다. 팀장님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팀장님이 따로 불렀습니다. 무슨 일 있어? 오늘 발표 엉망이었어. 평소 너답지 않은데?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컨디션이 좀 안 좋다고 둘러댔습니다. 팀장님은 한숨을 쉬며 돌아갔습니다.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었습니다. 일어나서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복도에는 저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느낌은 계속되었습니다. 피부가 따끔거렸습니다. 목덜미에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빠르게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손을 씻었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적셨습니다. 정신을 차리려고 애썼습니다. 이건 그냥 제가 예민해진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어젯밤 일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 있을 뿐이라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불안이 커졌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자리로 돌아가는 길 또 그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했습니다.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동료들이 각자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니터를 보거나 서류를 정리하거나 전화를 받거나 모두 저에게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멀리 창가 쪽 자리에 앉은 누군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IT팀 직원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몇 번 본 적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치자 황급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그 사람일까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어떻게 제 집에 들어와서 사진을 찍겠습니까? 하지만 의심은 계속 자랐습니다. 자리에 앉아서도 계속 그쪽을 힐끗힐끗 봤습니다. 그 사람은 평범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제 쪽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식당에 갔습니다. 혼자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 IT팀 직원도 식당에 있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해 보였습니다.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오후가 되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조퇴를 신청했습니다. 몸이 안 좋다고 말했습니다. 팀장님은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허락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방 안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낮에 보니 어젯밤보다 덜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진들을 다시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꼼꼼히 봤습니다. 메타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모든 사진이 제 휴대폰으로 촬영된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기기명, 모델명 모두 제 휴대폰이었습니다. GPS 정보도 제 집 주소였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누군가 제 휴대폰을 가져가서 찍었다는 건가요? 하지만 휴대폰은 항상 침대 옆에 두고 잤습니다. 가져갔다면 제가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는요? 제 휴대폰은 지문인식과 비밀번호로 잠겨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열겠습니까?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됐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휴대폰 해킹, 원격 카메라 조종, 몰래 촬영. 여러 키워드로 찾아봤습니다. 가능성이 나왔습니다. 스파이웨어였습니다. 누군가 제 휴대폰에 악성 앱을 설치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 원격으로 카메라를 조종할 수 있었습니다. 앱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낯선 앱이 있는지 찾았습니다. 1시간 동안 검토했습니다. 이상한 앱을 발견했습니다. 시스템 서버스 매너저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아이콘도 없었습니다. 설치 날짜는 3개월 전이었습니다. 정확히 사진들이 시작된 날이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앱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권한 목록이 나왔습니다. 카메라, 마이크, 저장소, 위치 정보. 모든 권한이 허용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이걸 설치했을까요? 언제 설치했을까요?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앱을 삭제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삭제 버튼이 비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시스템 앱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인터넷을 다시 검색했습니다. 스파이웨어 제거 방법을 찾았습니다. 여러 방법이 나왔습니다. 공장 초기화가 가장 확실했습니다. 하지만 잠깐 생각했습니다. 초기화하면 증거가 사라집니다. 경찰에 신고하려면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스크린샷을 찍었습니다. 앱 정보, 권한 목록, 설치 날짜 모두 캡처했습니다. 사진들도 따로 백업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 번호를 검색했습니다. 전화를 걸려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과연 경찰이 믿어줄까요? 증거가 있기는 하지만 제 휴대폰에 있는 앱입니다. 제가 직접 설치한 거 아니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설치했는지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사진들도 제 휴대폰으로 찍힌 겁니다. 범인의 얼굴도 침입 흔적도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수사가 될까요? 망설였습니다. 그때 현관 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도어락 버튼 소리였습니다. 삐삐삐. 누군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숨을 죽였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삐삐삐. 또 소리가 났습니다. 틀린 비밀번호였습니다. 삐삐삐. 세 번째 시도였습니다. 그리고 찰칵. 문이 열렸습니다. 누군가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서 있었습니다. 도망친 곳이 없었습니다. 창문은 3층이라 뛰어내릴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로 숨을까 생각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에 있었어? 관리실 아저씨였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 네. 일찍 들어왔어요. 근데 무슨 일이세요? 수도 검침하러 왔는데. 미리 연락 안 받았어? 문자 보냈는데.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오전에 온 문자였습니다. 제가 못 봤던 겁니다. 죄송해요. 못 봤네요. 괜찮아. 금방 끝날 거야. 아저씨는 화장실로 가서 수도 계량기를 확인했습니다. 몇 분 후 나왔습니다. 다 했어. 그럼 나갈게. 네, 감사합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심장이 아직도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관리실 아저씨는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긴급 상황이나 검침을 위해 모든 집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아저씨일까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아저씨는 60대 후반입니다. 이 아파트에서 10년 넘게 일하셨습니다. 친절하고 성실한 분입니다. 그런 분이 설마. 하지만 의심은 계속 자랐습니다.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출근한 사이에 들어와서 앱을 설치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야,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황당한 생각입니다.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가능성은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사진들을 다시 봤습니다. 촬영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모두 새벽이었습니다. 관리실 아저씨가 그 시간에 일할 리 없습니다. 그럼 마스터키로 들어와서 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나간 걸까요? 제가 자는 동안? 너무 위험한 짓 아닙니까? 제가 깰 수도 있는데. 하지만 84일 동안 한 번도 깨지 않았습니다. 제가 워낙 깊게 자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아팠습니다. 모든 게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밖이 어두워졌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밤도 또 찍힐까요? 앱을 삭제하지 못했습니다. 증거로 남겨뒀습니다. 그럼 오늘 밤에도 사진이 찍힐 겁니다. 잠을 자지 말까 생각했습니다. 밤새 깨어 있으면 됩니다. 그럼 누가 오는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곤했습니다. 어젯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긴장했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웠습니다. 커피를 마셨습니다. 찬물로 세수했습니다. 잠을 쫓으려 애썼습니다. 밤 10시가 되었습니다. 평소 자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침대에 눕지 않았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12시가 되었습니다. 눈이 감겼습니다. 고개가 떨어졌습니다.
깜짝 놀라 깼습니다.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다 진짜 잠들 것 같았습니다. 일어나서 움직였습니다. 방 안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음악을 틀었습니다. 새벽 1시가 되었습니다. 2시가 되었습니다. 점점 한계였습니다. 눈을 뜨고 있는 게 고문이었습니다. 3시가 되었습니다. 사진이 찍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주변을 살폈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현관문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3시 30분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4시가 되었습니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안 오는 걸까요?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알림이 떴습니다. 사진 1장이 갤러리에 저장되었습니다.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갤러리를 열었습니다. 사진이 있었습니다. 저였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고개를 떨구고 있는 모습,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잠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촬영 시간은 새벽 3시 47분이었습니다.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깨어 있었습니다. 분명히 깨어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아니, 잠깐.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3시 47분쯤. 그때 뭘 하고 있었을까요?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을 감았을까요? 잠깐 눈을 붙였을까요? 아니, 그럴 리 없습니다. 절대 앉았습니다. 하지만 사진은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속 제 모습을 자세히 봤습니다. 의자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고개가 앞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완전히 잠든 자세였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제 기억이 맞습니까? 정말 깨어 있었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의문이 들었습니다. 누가 찍었습니까? 방 안에는 저밖에 없었습니다. 현관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진이 찍혔습니까? 공포가 다른 방식으로 밀려왔습니다. 이건 누군가의 침입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모든 게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뭔가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스파이웨어 앱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앱 정보를 열었습니다. 최근 활동 기록이 있었습니다. 3시 47분에 카메라가 실행되었습니다. 그럼 앱이 자동으로 사진을 찍은 걸까요? 원격 조종으로? 설정을 확인했습니다. 타이머 기능이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에 자동으로 촬영하도록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 앱을 설치하고 설정했습니다. 3개월 전에. 그 이후로 매일 자동으로 제 사진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이 앱에 대해 더 조사했습니다. 검색해봤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앱은 스토킹용 스파이웨어였습니다. 불법 앱이었습니다. 주로 배우자나 연인을 몰래 감시하는 데 쓰인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저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3개월 동안. 사진만이 아닐 겁니다. 앱 권한을 받습니다. 마이크, 위치 정보, 메시지, 통화 기록. 모든 것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제 모든 사생활이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구역질이 났습니다. 화장실로 달려가 토했습니다. 누가 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누가 이런 짓을 했습니까? 주변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회사 동료들, 관리실 아저씨, 옆집 이웃들, 친구들,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저를 감시합니까? 무엇을 원합니까? 새벽 5시가 되었습니다. 밖이 서서히 밝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더 어두워졌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믿든 안 믿든 일단 신고해야 했습니다.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112를 눌렀습니다. 연결되었습니다. 112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까요?
누군가 제 휴대폰에 스파이웨어를 설치했습니다. 3개월 동안 제 사진을 몰래 찍었습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주소를 말했습니다. 지금 위험한 상황입니까? 누군가 집에 침입했습니까? 아니요. 지금은 저 혼자입니다. 하지만 누군가 제 휴대폰을 해킹했고. 알겠습니다. 가까운 파출소로 방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경찰관을 보내드릴까요? 생각했습니다. 집에서 기다리는 게 무서웠습니다. 직접 가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네. 증거 자료를 가지고 오시면 도움이 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휴대폰과 노트북을 챙겼습니다. 모든 증거를 백업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가 조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비를 지나는데 관리실 아저씨가 보였습니다. 청소를 하고 계셨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저씨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심호흡했습니다. 파출소까지 걸어갔습니다. 10분 거리였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앱 정보를 보여줬습니다. 경찰관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메모를 했습니다. 일단 정식으로 신고 접수하겠습니다. 사이버 수사대에 이첩하겠습니다. 범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앱 설치 경로를 추적하면 가능할 겁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휴대폰을 초기화하세요. 그리고 비밀번호를 모두 바꾸세요. 집 도어락 비밀번호도 바꾸시는 게 좋겠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주변에 의심되는 사람 있습니까? 생각해봤습니다. IT팀 직원? 관리실 아저씨?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괜히 누명 씌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사 진행하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파출소를 나왔습니다.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경찰이 수사하고 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휴대폰을 초기화했습니다. 모든 앱을 다시 깔았습니다. 비밀번호를 모두 바꿨습니다. 해가 완전히 떴습니다. 출근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 갈 수 없었습니다. 연차를 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좀 잘 수 있을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앱 추적 결과가 나왔습니다. 방문하실 수 있으십니까? 바로 경찰서로 갔습니다. 사이버 수사대였습니다. 형사님이 설명했습니다. 앱은 3개월 전에 설치되었습니다. 설치 경로를 추적했는데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누가 설치했습니까? 신고인 본인입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요? 그럴 리 없습니다. 저는 그런 앱 설치한 적 없습니다. 로그를 보면 신고인의 계정으로 설치되었습니다. IP 주소도 신고인 집입니다. 말도 안 됩니다. 누가 제 계정을 해킹했거나 그 가능성도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외부 접속 흔적이 없습니다. 신고인이 직접 설치한 게 맞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럼 제가 설치했다는 겁니까? 왜 제가 그런 짓을 합니까? 혹시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3개월 전쯤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3개월 전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까? 아, 그때 3개월 전에 불면증이 심했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수면제를 처방받았습니다. 수면제를 먹었습니다. 불면증 때문에 수면제 복용 중에는 기억이 없을 수 있습니다. 몽유병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설치했다는 겁니까? 수면제 먹고 정신이 없을 때? 하지만 왜 제가 그런 앱을 설치합니까? 저를 감시할 이유가 없는데. 형사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요. 왜요? 수면제 부작용으로 이상 행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귀가 멍했습니다. 제가 미쳤다는 겁니까? 제가 정신이 이상해서 이런 짓을 했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는 정상입니다. 누군가 저를 해킹했거나 아니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없었습니다. 계속 수사는 진행하겠습니다. 추가로 발견되는 게 있으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멍하니 걸었습니다. 제가 한 겁니까? 정말로? 말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면제 통을 꺼냈습니다. 라벨을 읽었습니다. 부작용 항목을 봤습니다. 드물게 몽유병, 수면 중 이상 행동, 기억 상실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제가 한 겁니까? 하지만 왜 제가 그런 짓을?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할까요? 정신과 상담을? 결국 예약을 잡았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였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상담했습니다.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선생님은 침착하게 들었습니다. 수면제 복용하셨죠? 네. 3개월 전부터 먹었습니다. 어떤 약이었습니까? 처방전을 보여드렸습니다.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약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특히 기억장애와 몽유병 증상이 보고되었습니다. 그럼 제가 정말 수면제 먹고 그 앱을 설치한 겁니까?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면제 복용 후 깨어있는 상태에서도 기억하지 못하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이유가 없는데요. 왜 제가 저를 촬영합니까? 무의식적인 행동일 수 있습니다. 혹시 최근에 스트레스가 심했습니까? 생각해 봤습니다. 3개월 전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야근이 많았습니다. 스트레스가 극심했습니다. 네. 많이 힘들었습니다. 불안감이나 강박적인 생각은 없었습니까? 글쎄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아, 그때 이상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누가 저를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계속 불안했습니다. 누가 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항상 그 불안감 때문에 스스로를 확인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갔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신이 안전한지 제대로 자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무의식적 욕구. 그래서 자동으로 사진을 찍도록 설정했을 수 있습니다.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치료가 필요합니까? 일단 수면제를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담 치료를 권장합니다. 약을 바꿔주셨습니다. 부작용이 적은 약이었습니다. 상담 스케줄도 잡았습니다. 병원을 나왔습니다. 조금 안도되었습니다. 설명이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찝찝했습니다. 정말 제가 한 걸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물을 사려고 했습니다. 계산하려는데 뒤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돌아봤습니다. IT팀 직원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봤던 그 사람. 안녕하세요. 인사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기 사세요? 아니요. 근처 친구 집에 왔다가. 아, 그러시구나. 계산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그 사람도 뒤따라 나왔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어색했습니다. 요즘 회사 안 나오시던데 괜찮으세요? 아, 네. 좀 아파서. 많이 안 좋아 보이셨어요. 푹 쉬세요. 감사합니다. 그 사람이 먼저 다른 길로 갔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그 사람. 뭔가 이상했습니다. 왜 제가 회사에 안 나온 걸 알았을까요? 왜 신경 쓰고 있었을까요? 아니, 생각을 멈췄습니다. 너무 예민해진 겁니다. 동료가 걱정하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새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갔습니다. 방 안이 평화로웠습니다. 모든 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제 괜찮을 겁니다. 수면제도 바꿨고 앱도 삭제했고 비밀번호도 바꿨습니다. 더 이상 이상한 일은 없을 겁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더 이상 이상한 사진은 없었습니다. 잠도 잘 잤습니다. 회사에 복귀했습니다. 동료들이 반겼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습니다. 가끔 그 일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제가 한 걸까 하는 의문. 퇴근길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탔습니다. 자리에 앉아 휴대폰을 봤습니다.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이제 안전하다고 생각하세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누구입니까? 답장을 보냈습니다. 누구세요? 답이 왔습니다. 곧 알게 될 거예요. 손이 떨렸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지하철 안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보낸 걸까요? 번호를 검색했습니다. 아무 정보도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불안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현관 앞에 뭔가 놓여 있었습니다. 택배 상자였습니다. 받을 물건이 없었습니다. 라벨을 확인했습니다.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낸 사람 정보가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가져왔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 USB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쪽지 하나. 진실을 알고 싶으면 이걸 보세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USB를 컴퓨터에 꽂아야 할까요? 위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바이러스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궁금했습니다. 무엇이 들어있을까? 고민 끝에 꽂았습니다. 폴더가 열렸습니다. 동영상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재생했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제 방이 보였습니다. CCTV 영상 같았습니다. 날짜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3개월 전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제가 보였습니다.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스파이웨어 앱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영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설치를 마친 후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잠들었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제가 한 겁니다. 영상이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왜 이런 짓을? 그리고 누가 이 영상을 찍었습니까? 누가 제 방을 촬영했습니까? 다시 USB를 확인했습니다. 다른 파일이 있었습니다. 텍스트 파일이었습니다. 열었습니다. 당신은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당신이 원했습니다. 당신이 저에게 부탁했습니다. 당신을 지켜봐 달라고. 당신이 안전한지 확인해 달라고. 저는 당신을 도와준 것뿐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부탁했다고? 전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파일을 더 읽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무서워했습니다. 저를 범인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려드립니다. 모든 건 당신이 원한 일입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이럴 리 없습니다. 하지만 영상은 진짜였습니다. 제가 앱을 설치하는 모습 제 손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또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저예요. 기억나세요? 누구입니까? 목소리의 주인공은 IT팀 직원이었습니다. 왜 전화하셨어요? 만나야 할 것 같아서요. 설명해 드릴 게 있어요. 무슨 설명요? 직접 만나서 얘기하죠. 지금 당신 집 앞에 있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현관문 쪽을 봤습니다. 도어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야 할까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 노트북을 들고 있었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채팅 기록이었습니다. 3개월 전 대화였습니다. 제 계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의 대화 내용을 읽었습니다. 도와주세요. 누가 저를 감시하는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제가 안전한지 확인하고 싶어요. 잠잘 때 누가 들어오는지. CCTV를 설치하시는 건 어떨까요? 너무 비싸요. 다른 방법 없을까요? 앱을 이용하실 수 있어요. 자동으로 사진을 찍어주는 앱이요. 그런 게 있어요? 네. 제가 설정해 드릴까요? 네. 부탁드려요. 대화가 계속되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제가 한 대화인가요? 네. 당신이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너무 불안해하셨어요.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수면제 때문일 거예요. 그때 당신은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희미하게, 아주 희미하게 뭔가 떠올랐습니다. 회사에서 그 사람과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불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누가 저를 지켜보는 것 같다고. 그래서 당신이 앱을 설정해 준 겁니까? 네. 당신을 도와주려고 했어요. 당신이 원하셨으니까. 그럼 왜 저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무서워할 줄 알았잖아요. 말씀드렸어요. 설정하면서. 하지만 다음 날 당신은 기억하지 못했어요. 노트북에서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음성 녹음이었습니다. 재생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마워요. 이제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혹시 무서우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 정말 고마워요. 녹음이 끝났습니다. 정말 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전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왜 이제야 말하는 겁니까? 당신이 경찰에 신고했다고 들었어요. 저를 의심하고 있다는 것도. 그래서 진실을 알려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CCTV 영상은요? 제 방을 어떻게 촬영했습니까? 당신이 부탁했어요.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어드렸어요. 모든 게 설명되었습니다. 제가 원했습니다. 제가 부탁했습니다. 제가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수면제 때문에 머리가 아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해했네요. 괜찮아요. 이해해요. 기억 못하시니까 무서우셨겠죠. 정말 감사했습니다. 도와주셔서 천만에요. 이제 괜찮으세요? 네. 많이 나아졌어요. 그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는 가볼게요. 혹시 또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하세요. 네. 정말 고마워요.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그 사람이 나갔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모든 게 해결되었습니다. 범인은 없었습니다. 제가 한 일이었습니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제 정말 끝입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편안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들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회사도 잘 다녔습니다. 잠도 잘 잤습니다. 모든 게 괜찮았습니다. 어느 날 우편함을 확인했습니다. 편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 정보가 없었습니다. 열어봤습니다.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자고 있는 사진, 어젯밤 찍힌 사진, 뒷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당신은 여전히 안전하지 않아요. 제가 계속 지켜볼게요. 손에서 사진이 떨어졌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